최신 여론조사 흥미로운 포인트들 몇 가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분들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편하게 TV를 통해서 김진애 앵커의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 보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투표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실 겁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런 여론조사 응답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대별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79.8%가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은 13.0%가 나왔고요.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2.5,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2.5,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1.0, 잘 모르겠다 3.7. 그러니까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뜯어보면 김영주 의원님, 네. 20대들의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라는 응답은 50%대밖에 안 나오는데 20대를 제외한 30, 40, 50, 60, 70은 80%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경우에는 2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래도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어요. 그러나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느 후보도 그 여성들에 대한 이대녀에 대한 장악력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밈이랄까요? 어떤 마음 상태 자체가 사실은 기존 정치인들, 기존 정치판, 양당 구조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이준석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20대 특히 남성들은 말하자면 보수층, 국민의힘에 좀 많이 가 있는 편이 사실이고, 근데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아마 우리 삶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의외로 이번 대선의 후보 누구도 그들을 대상으로 포커싱한 주요한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 30대가 투표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고 하는 측면, 또 신혼, 어떤 청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정확하게 아직까지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20대 남성들도 반응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 투표층으로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는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하나씩 보죠. 먼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32.0, 윤석열 41.3의 지지율 격차를 보입니다. 상당히 지지율 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재명 후보가 24.9%, 안철수 후보가 45.6%의 여론조사 결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매체들에서 보도를 해주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시에 지지층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건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조금 전에 봤던 그랬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 28.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중에 단 2%만이 윤석열 단일화 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 65.6%가 안철수도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 무려 19.7%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 단일화 시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포인트는 2%밖에 안 되지만 안철수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19.7%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말고 이 전에 거 한번 좀 틀어주시죠. 예. 바로 연결돼 있게.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을 경우를 계산해서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를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남는 지지율이 2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가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다자구도를 놓고 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정된 지지층들의 숫자를 상정하면 24.9%라는 숫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왜 이재명 후보의 한 20% 가까운 포션의 지지자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선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전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지지층의 보면 이동. 12.9%의 이재명 후보 지지차가 19.7%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건 상당 부분 역선택이다. 왜냐하면 저 수치를 다시 한번 앞에 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상식적이고 추세로 바라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가지 않는 단단한 추세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저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 걸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일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는 굳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다자구도 속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 32, 윤석열 41 이 정도의 수치로 벌어져 있는 다자 간의 구도 속에서 여론조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구도 속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 단일화를 가정하면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많게 나오는 건 이재명 지지자들의 역선택 때문이다라는 해석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번째 거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의 지지층 이동 차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띄워주시죠.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28.9%만 윤석열 후보를 응답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 중에서는 65.6%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층의 결집도가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이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건데요. 전체적인 여론조사 지지율의 모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40%가 넘는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안철수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한 10%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모수에서 얼만큼 이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단일화 국면 속에서 만약 일이 진행되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들까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까지를 좀 의미를 두면 어떨까 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